여러분, 콩나물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아침 식탁에서 만나는 따뜻한 콩나물국 혹은 곁들여 나오는 아삭한 콩나물 무침. 우리와 정말 가까운 아삭아삭한 식재료인 콩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효과를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콩나물은 천연 피로 회복제이자 근육 강화제, 심지어 피부 미용과 면역력 강화까지 돕는 만능 식재료라는 사실. 단순히 저렴하고 손쉽게 요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랑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 보물 같은 식재료 콩나물. 고대 중국에서 약용 식재료로 쓰였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건강 효능이 뛰어난데요. 가격도 착하고 조리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콩나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흔하고 간단한 재료라고 해서 콩나물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싹 하나에 숨겨진 영양학적 비밀과 건강 효능을 제대로 알고 나면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콩나물 요리를 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이 효과를 극대화할 음식 궁합과 레시피, 주의해야 할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난한 이들의 필수 음식, 조선시대의 콩나물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쌀밥이 귀하던 시절, 콩나물은 값싸고 쉽게 키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배를 든든히 채워주었는데요. 우리의 오랜 역사에서부터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인 콩나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콩나물은 단순히 저렴하고 간편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영양소들이 가득 담긴 식재료입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주요 영양소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피로감이 쉽게 쌓이는 겨울철에는 콩나물이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콩에는 없지만 콩나물에는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콩을 발화시켜 생긴 콩나물에 비타민 C라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콩이 발화하면서 효소 활성화 대사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비타민 C는 콩나물의 줄기 부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사과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 C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도 달라지는데요. 열에 약한 비타민 C, 콩나물은 3분의 1으로 데쳐야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푹 끓이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데치거나 쪄 드시는 것이 콩나물의 비타민 C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좋은 콩나물이라도 주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질환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대두류의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콩나물의 고이트로젠은 갑상선에서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이죠. 이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콩나물을 드실 때는 고이트로젠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가열하여 드시고 또한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비타민C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 건강꽃 필무렵이 알려드려야겠죠.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의 효능까지 있는 콩나물 배차입니다. 재료는 콩나물 100g, 깎지 않은 배 1개, 생강 1쪽, 꿀 1큰술입니다. 먼저 콩나물과 깎지 않은 배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생강은 얇게 점해주세요. 물 1리터를 부어 깨끗이 씻은 껍질째 썬 배, 얇게 점인 생강을 냄비에 넣어 중불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다음으로 씻어둔 콩나물을 넣고 추가로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리고 재료들을 체에 걸러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기에 꿀을 더해서 달콤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텐데요. 콩나물과 배를 함께 섭취할 경우 콩나물의 비타민 C와 배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배의 루테올린 성분이 콩나물의 비타민 C와 함께 작용해 기침, 가래,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런 콩나물 배차, 겨울의 건강차로 으뜸입니다. 콩나물의 주요 영양소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콩나물은 대두가 발화하는 과정 중에 영양소가 일부 변화하면서 단백질 함량과 품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콩이 발화 과정에서 콩나물로 변하면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던 트립신 억제제가 크게 감소하여 체내 단백질 소화 흡수가 원활해지는 것이죠. 이외에도 콩나물 속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에서 완전 단백질로 활용됩니다. 주요 아미노산 중 하나인 리신은 근육 강화 및 면역력 향상, 피부와 뼈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의 단백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번째 레시피는 콩나물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콩나물과 토마토? 생소하실 텐데요. 토마토와 콩나물이 만나면 건강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비타민 C, 비타민 A,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콩나물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콩나물 150g, 토마토 1개, 어린잎 채소 1줌, 올리브유 2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통깨 또는 견과류 약간입니다. 콩나물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고 2분에서 3분간 데친 뒤 바로 찬물에 헹궈 아삭한 식감을 유지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뒤 그릇에 담아 식혀주세요. 토마토는 깨끗이 씻은 뒤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만약 토마토 껍질이 싫으시다면 끓는 물에 10초 정도 담궜다가 껍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볼에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큰 볼에 데친 콩나물, 토마토, 어린잎 채소, 드레싱을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나 잘게 부순 견과류를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콩나물의 단백질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콩나물 속 비타민C가 결합하면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배가 됩니다. 즉, 노화 방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조리법이 간단하면서도 영양은 풍부한 콩나물 토마토 샐러드로 아침 식사 어떠신가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좋은 요리도 주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콩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토마토는 산성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장으로 콩나물국을 즐기시죠? 그 이유가 바로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 때문입니다. 콩나물의 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잔뿌리까지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스파라긴산은 우리 몸에서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인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부산물로 쌓이면 피로를 유발하고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아스파라긴산은 이 암모니아를 분해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을 먹는 것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피로회복과 해독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콩나물에 이것 하나만 추가해도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효능이 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콩나물과 시너지가 좋은 식재료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간의 피로를 줄이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으뜸인 채소입니다. 콩나물 속 티아민은 부추의 알리신과 함께 작용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형태로 변환되는데 이는 신체 에너지 대사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의 풍부한 알리신은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강력한 항균 및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간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을 보호합니다. 간해독을 돕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과 부추의 풍부한 간보호 성분이 만나면서 간 해독과 재생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죠. 해독을 위한 콩나물국을 끓이시는 거라면 오늘부터는 부추 한 줌을 꼭 같이 넣어서 끓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콩나물국 말고는 부추를 함께 먹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설마요. 건강꽃 필무렵이 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콩나물과 부추를 활용한 요리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콩나물 부추전입니다. 콩나물 100g, 부추 50g, 부침가루 1컵, 물 2분의 1컵, 계란 1개, 소금 약간, 식용유를 준비해주세요. 콩나물을 3분 정도 데친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부추는 4에서 5cm 길이로 썰어 준비합니다. 부침가루, 물, 계란, 소금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반죽에 물기를 제거한 콩나물과 부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 숟가락씩 떠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남녀노소 좋아할 바삭하고 고소한 콩나물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단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몸에 열이 자주 나신다면 과도한 섭취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 들어보셨나요? 이소플라본은 콩류에서 발견되는 식물성 화합물로 체내에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 주로 호르몬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폐경기 여성의 경우 이소플라본의 섭취로 에스트로겐을 보완하여 폐경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뼈를 생성하는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대두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대두를 발화시켜 만든 식재료인 콩나물에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소하지만 여성 건강에 중요한 이소플라본을 가장 쉽고 경제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콩나물이죠.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콩나물 요리 네 번째, 콩나물 두부 된장국입니다. 콩나물과 두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콩나물의 이소플라본과 두부의 칼슘이 결합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죠. 재료는 콩나물 150g, 두부 반모, 된장 2큰술, 대파 1대, 다진 마늘 1작은술, 다시마 육수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다시마 육수를 끓이고 된장을 풀어 베이스를 만듭니다. 깍둑 썬 두부를 넣고 5분간 끓입니다. 콩나물과 다진 마늘,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입니다. 간이 부족한 경우 국간장을 첨가해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콩나물 두부 된장국은 간단하면서도 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한 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들을 토대로 콩나물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부추, 두부, 토마토 등과 함께 드시며 영양소 균형을 맞춰주세요. 자, 그럼 콩나물의 좋은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으니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콩나물을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조리하면 콩나물의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익히지 않은 나물의 섭취는 지양해주세요. 콩나물을 익히지 않고 섭취 시 식중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콩나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하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해주세요. 네 번째, 콩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콩 알레르기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나물은 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 섭취 시 주의해 주셔야 하며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부 콩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나 화학물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 절여하기 전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이물질을 제거 후 조리해주세요. 그리고 나물은 한 끼에 50g에서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과유불급 아시죠?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언제나 적당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콩나물 효능에 관한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놀라운 사실은 콩나물이 전쟁 때에는 무려 병사들이 체력을 지키는 전쟁 식량으로도 활약했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풍부하고 재배와 보관이 비교적 쉬워 전쟁터에서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비타민 C가 부족해 생기는 괴열병으로 많은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군이 창고에 쌓여있던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해 먹었다면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순히 값싸고 간편한 재료가 아니라 천연 비타민과 단백질, 그리고 피로 해소와 간 건강을 돕는 최고의 식품이라는 점 알게 되셨나요? 이제 콩나물이 단순히 가난한 이들의 음식이라는 옛말을 넘어 모두를 위한 건강의 선물임을 기억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또는 바쁜 하루 속 간편한 한 끼로 콩나물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상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분들이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꼭 필무렵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올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